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아주 살짝 참고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사실 서류를 평가할 때 있어서 고려대학교가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제가 이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작년도 입시 커트라인과 그리고 전형별로 어떤 학교 유형의 학생들이 합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 전형, 계열적 합형 전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올해 수시 모집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수시 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323명, 학업 우수형 전형은 305명, 계열적 합형은 57명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시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고 정시 모집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기소개서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학교 추천 전형에서 면접이 폐지가 되고 교과 점수 산출 방식이 변경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업 우수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이 학교 추천 전형은 이름 그대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 인원의 경우는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4%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열별로 인문이나 자연으로 이제 지원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학교에서 몇 명의 인원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내가 추천 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담임 선생님 과 이야기를 해놔야 됩니다. 이 학교 추천 전형은 일괄 선발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며 학생부 교과가 80%로 반영이 되고 서류가 20%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교과 반영 비율과 어떤 교과가 반영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반영 교과는 원점수 평균 편차 등급이 기재된 교과, 그러니까 일반 교과와 원점수 평균 성취도 및 성취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교과, 진로 선택 과목까지 모두 합산하여서 이제 학생들의 점수가 산출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습니다. 교과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석차 등급이 나와 있는 과목들과 이제 성취도별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을 이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변환시킨 등급을 바탕으로 교과 평균 등급을 산출한 후에 이제 그 평균 등급에 대해서 교과 점수로 변환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점수 계산은 교과 산출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고려대학교 입학처에도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주셔서 내 내신 점수가 몇 점으로 환산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학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 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결국에 합격될 수 없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신 점수 관리도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수능 공부까지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 전형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수월한 편인데, 인문 계열의 경우는 국수, 영, 탐구, 이제 탐구가 2개가 들어가네요. 그랬을 때 3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고, 자연 계열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제 과학 탐구죠. 택 2개를 해서 3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탐구 영역의 경우는 이제 2개 과목이 동일 분야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 1이라든지 화학 2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수학의 경우에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계열을 내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미적과 기화 중에 수능 선택 과목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올해 발표한 작년도 학교 추천 전형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확인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접 응시자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가 3,332명이었고, 이것은 이제 면접 응시자 비율로 확인을 해보면 58.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생각보다 지방권역의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때문에 수능 최저를 잘 못 맞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올해의 경우는 이제 면접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과와 서류를 잘 관리해 주셔서 수능 최저까지는 꼭 잘 맞춰주시기를 저 이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 추천으로 합격했던 고교 유형 비율을 좀 확인해 본다면 일반고부터 자사고, 특목고까지 지원 인원자들을 봤을 때는 일반고가 94.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그리고 총 합격 비율도 아무래도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합격 인원의 그 고등학교 유형을 분석을 했을 때 95.9%에 육박했습니다. 학교 추천 전형에 합격한 재수생이라든지 삼수생을 확인해 본다면 합격자의 한 7.2% 정도가 재수 이상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고, 저 이쌤이 이렇게 퍼센트로 나오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예측 인원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일반고의 경우는 7,136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합격은 이 중에 1,134명이 합격을 했으며 지원별 합격 비율은 15.89%가 됐습니다. 자사고의 경우는 255명이 지원을 해서 34명이 뽑혔고 13.33%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목고의 경우도 학교 추천을 지원을 했는데 113명이 지원을 했으며 이 중 13명이 합격을 했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3명의 인원은 지원자로 봤을 때는 11.5%라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고려대학교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 이쌤이 주관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오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전략을 짜실 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참고해 주신다면 합격하시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겠죠. 올해 학교 추천 전형의 교과 성적 산출 방법을 좀 확인해 보면 석차 등급과 이 성취도에 따른 변화 석차 등급을 바탕으로 교과 평균 등급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출된 것을 바탕으로 교과 점수로 변환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고려대학교에서도 과목별 성취도를 본다라고 하면 A를 받은 과목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의 학생 비율이 30%다. 그럼 30%를 100분의 30이라고 진행을 해주면 이게 0.3이 되겠죠. 그럼 등급 산출했을 때 1.3으로 그 과목을 산출된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과목이 B였습니다. 자, B였으면 아까 그 A가 30%였는데 그 30%를 여기에 대입하면 4가 되겠죠. 그럼 4가 여기 점수가 진행이 되며 누적 비율 학생까지 100분의 몇으로 되면 소수점 자리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이 학생은 B를 받고 그 B를 받았을 때의 과목이 A 30%라고 한다면 결국에 등급 산출이 됐을 때는 4점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들은 A를 무조건 받아주셔야지 학생들이 이 정량적으로 점수가 환산됐을 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쌤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추천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사실 성취도가 A가 아니기가 어렵죠. 거의 대부분 다 A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B나 C를 받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전 교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점수 산출에 있어서는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작년도 학교 추천 전형의 내신 등급 컷을 확인을 해본다면 1점대 초반에서 1점대 중반까지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결국에 학교 추천이라는 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학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가 발표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가 3,332명으로 58.8%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학교 추천을 지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수능 공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 우수형 전형은 단계별로 학생들을 선발하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하는데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의 6배수를 먼저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 6배수에 선발된 학생들은 1단계 성적이 70%로 그리고 면접이 30% 합산을 해서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학교 추천 전형에 비해서 학생들이 체감했을 때 좀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영 과목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경우는 국영 수탐 해서 4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로 들어오셔야 되고 자연계열
계열의 경우는 구경수 과탐이 들어오면서 4개 영역의 합이 8등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결과 작년도 면접 응시자 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이 2,700명 56.3%라고 고려대학교는 밝혔고,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 고교 유형 비율을 좀 확인을 해보면 단순 퍼센트로 봤을 때는 일반고가 가장 많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사고 학생과 외고 국제고 학생이 지원자 대비 총 합격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들도 저 이쌤이 좀 주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왜 주관적으로 분석을 했냐면 고려대학교에서 정확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율적인 부분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고교 유형에 대해서 저 이쌤이 좀 주관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면, 자사고 학생과 외고 국제고 학생 그리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지원 예측 인원 그리고 합격 예측 인원의 비율을 좀 확인해 본다면 일반고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인원의 수가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학업 우수형 전형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우수형이 서류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이제 작년도 학업우 수형 전형의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보면 3등급부터 어떤 학과는 4등급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 이렇게 등급이 형성이 되는 이유는 서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가 아니라 성적 평가할 때 있어서 이제 내신 등급보다는 원점수 평균 편차를 분석을 했고, 또 그랬을 때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그리고 과학고 학생들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이제 3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지금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내신이 3, 4등급이다. 자, 근데 내가 이 학교에 지원을 하면 난 좀 선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학업 우수형 전형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까지 병행해 주시는 것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 계열적 합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적 합형 전형은 단계별로 진행이 되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가 선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학생들을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로 학생들을 이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계열적 합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작년도 계열적 합형 전형의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보면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의 비율이 지원자의 비율도 높고 합격의 비율도 높습니다. 자, 이 합격 비율도 마찬가지로 이쌤의 좀 주관적인 인원수,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인원수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외고 국제고 학생은 1,440명이 지원을 했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은 1,656명이 지원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도 일반고는 2,865명이 지원을 했고 자사고 학생들은 1,283명이 지원을 했는데 합격의 예측 인원을 좀 보면은 일반고가 9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자사고는 54명, 외고와 국제고는 11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와 영재고는 268명이 합격을 했는데 지원별 합격 비율을 확인하더라도 과학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작년도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형 내신 커트라인을 확인해 보더라도 학업 우수형 전형이라든지 학교 추천 전형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훨씬 낮게 형성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결국에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 학생들이 선발됐기 때문에 이러한 평균 내신 등급 자체가 내려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보고 우리 제발 일반고 학생들, 특히 3, 4등급 학생들 내가 지원해보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자, 2,865명이 작년에 일반고에서 지원을 했는데 9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시 전략을 짜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학교에서 발표한 이 내신 등급 커트라인 보고 지원하지 않는 걸로 우리는 약속을 해야겠죠.
거죠.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 이 각 전형들의 서류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결국에 학업 역량이 교과가 정량 평가가 됐기 때문에 자기개발 역량으로 70%를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학업 우수형 전형과 계열적 합형의 경우도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의 퍼센트가 80%로 정말 높습니다. 저 이쌤이 올해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린 게,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서류가 반영이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다. 그리고 교과 성적 관리다. 자,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교과의 성적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도 이렇게 퍼센트를 구분해 놓은 걸 확인했을 때 사실 학업 역량이나 자기개발 역량에 굉장히 많은 이런 퍼센트를 지금 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요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확인해 보면 과거보다는 생활기록부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인성 영역에서 그렇게 변별력이 많이 가져갈까요? 저는 변별력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이 자기개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이 학업 역량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를 포함한 교과 성취를 본다라고 했고, 주요 교과와 비주요 교과의 성적 편차라든지 이 변화 추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자, 자기개발의 역량의 경우는 지원 계열에 대한 준비도와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관리를 하실 때는 이러한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저 이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이쌤이 이야기하는 게 인성이 아예 안 중요하다거나 아예 안 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인성 영역만큼은 학교에서도 준비를 잘 형성해 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학생들의 변별력은 학업 역량에서 결정된다라는 거를 저 이쌤이 말씀드린다라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업 우수형 전형과 계열적 합형 전형의 면접 유형은 제시문 기반으로 진행이 되며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면접은 이 적용력과 종합적 사고력이 총 70%로 반영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시문에 대한 정보를 이해를 해서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시문 면접에 대한 준비는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기출문제들을 다 공지해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런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 제가 가져온 거는 딱 이 자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준비를 할 때, 또는 내가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부분이 고평가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는, 자율활동에서는 결국에 지원자의 그런 전공 관련된 활동 경험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동아리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와 흥미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그런 관심 분야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면 둘 다 고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내용도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라고 하면 전공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적 호기심, 자, 이게 포인트죠. 이러한 학업 역량적인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봉사 영역의 경우는 온라인을 통한 봉사라든지 일회성 캠프 참여는 고평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봉사 영역에서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유의미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활동의 영역은 지원자의 진로 탐색 과정과 관심 분야에 기울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근데 이 공간에 내가 여태까지 뭐 그런 연구라든지 진로 독서 뭐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이 아닌 막연하게 진로 검사한 결과값들만 넣으면 고평가 될까요? 고평가되기 당연히 어렵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경우는 지원자의 전체 교과 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 자기개발 의지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과 성적은 단순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편차, 이수자 수까지 여러 가지를 다 반영이 되고, 여러분들께서 성적 관리를 단순한 등급으로만 진행해 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전공 적합과 자기개발 의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 성적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지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 영역의 경우는 절대적인 독서 권수라든지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책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